환영합니다. 저는 화웨이 워치 GT 러너 2를 가지고 있으며 언박싱과 함께 시계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 사양과 기능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화웨이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회사가 좋아하든 말든 저는 이 제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칼이 필요 없네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날아가 버렸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가볍네요. 그리고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42mm입니다. 뒷면도 빠르게 확인해 보죠. 혹시 여기 어딘가에 사이즈가 적혀 있나요? 혹시 여기 있네요. 사이즈는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이즈 표시가 없네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42보다 더 크네요. 실제 크기는 4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되는 옵션 중에서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42mm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보면 43, 43.5mm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 확실히 더 작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화웨이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서 화웨이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든 간에 확실히 묵직합니다. 보시다시피 확실히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겉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이 부분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계 자석으로 부착되는데 꽤 잘 붙습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어떤 핀도 없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항상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충전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촉감, 품질, 외관 모두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그는 타입 A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충전기에는 타입 C를 주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직 집에 타입 A 충전기가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뭐 50W로 충전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오래된 충전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글쎄요, 갤럭시 S7 같은 데서 쓰던 충전기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외에는 여기 안에 또 다른 시계 스트랩과 설명서가 들어있어서 그건 일단 옆에 둘게요. 실수로 불을 꺼버렸네요. 이제 이걸 벗겨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벗겨줍니다. 됐네요. 자, 여기서는 완전히 다 벗길 수는 없네요. 덜 벗겨졌어요. 알겠어요. 잠깐은 전용 스트랩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요. 일반 스트랩이에요. 이게 20mm 스트랩인 것 같아요. 꽤 괜찮네요. 아무튼 빨리 켜볼게요. 아마 이 버튼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가요? 오, 잘 켜지네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죠. 이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로 보게 될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1.32인치 크기의 466 곱하기 466 해상도의 AMOLED 디스플레이고 최대 밝기는 3000 니트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꽤 괜찮아요. 용두는 보시다시피 회전이 가능합니다. 작동도 꽤 잘 돼요. 하지만 용두 자체의 촉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냥 느슨하게 움직여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요. 제가 돌릴 때 너무 빨리 돌리면 아예 반응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려요. 옵션들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두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저항감도 좀 더 있었으면 했어요. 이 제품의 햅틱 피드백은 사실 그렇게 햅틱하지 않고 그냥 아주 좋은 진동 모터에 더 가까워요. 진짜 햅틱 피드백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단일 버튼이 하나 있는데 약간의 저항감이 있고 클릭감도 괜찮아요. 버튼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누를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서 누르는 감도 괜찮네요. 대부분의 경우 실수로 누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셋 크라운 덕분에 예를 들어 손목을 움직일 때 실수로 눌리는 것도 좀 더 어렵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계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크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식적으로는 40에서 42mm 시계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잡아서 재보려면 이 부분을 확실히 보게 확대할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쉬워져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1, 2, 네, 3.5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3.5 정도네. 내가 원하면 밀어붙여 보겠지만 밀어붙여도 별 진전은 없을 거야. 그래서 43.5, 42가 아니네요. 다른 위치로 옮겨서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위치에서요. 여기서도 확인해 봤는데 아니네요. 수치는 여전히 4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해도 43이라는 수치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위아래 길이를 뜻하는 러그 투러그를 재볼게요. 연결된 스트랩까지 포함해서 길이를 보면 49에서 거의 50mm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네. 그리고 금속 부분만 보면요. 그건 만약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각도가 있어서 거기에 고정시키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서는 된 것 같아요. 똑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두께를 보면 보시다시피 실제로 꽤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겉보기에는 13mm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꽤 컴팩트한 시계예요. 사이즈가 43mm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재보면 42mm가 아니라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이렇게 바로 보면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 두 시계를 나란히 두지 않았다면 이 40mm짜리가 이 시계보다 더 커 보인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제 두 시계를 나란히 두고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이런 착시 현상은 사라지지만 어쨌든 꽤 괜찮아요. 두께도 사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몇 밀리였죠? 12밀리였나요? 13밀리요. 그래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고 게다가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이건 무거운 시계가 아니에요. 무게감이 거의 없어서 손목에 착용했을 때 정말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 자체도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패브릭 스트랩이고 벨크로 타입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금속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속을 사용한 점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만약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대담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박스 안에 다른 스트랩도 들어있어요. 그건 실리콘 스트랩이에요. 그리고 와, 이건 정말 최고급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착용감이 정말 훌륭해요. 이 스트랩도 색상이 좀 더 대담한 편이에요. 주로 흰색이고 안쪽은 약간 주황빛이 도는 붉은 톤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트랩은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화웨이는 착용감 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스트랩을 제공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게 무슨 실리콘을 썼는지 어떻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촉감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말했듯이 정말 최고 중 하나예요. 제가 만져본 실리콘 스트랩 중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유연하기도 하고요.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데 동시에 어느 정도 단단함도 있어요. 약간 파우더 코팅이 된 것 같아서 고무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스트랩은 얼마 전에 언박싱했던 저가 샤오미 밴드에도 사용돼요. 그 제품들도 같은 종류의 스트랩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스트랩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손목에 딱 맞게 감긴다는 점이에요. 저처럼 마른 사람이라도 손목에 파고들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스트랩은 부드럽기 때문에 손에 파고들어도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부드럽다고 해서 쉽게 늘어나거나 저급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강성도 있어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버클도 보기에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확실히 화웨이 로고가 새겨진 금속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리콘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스트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트랩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작은 부분들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맞게 알고 있다면 20mm일 거예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22mm입니다. 네, 맞아요. 22mm입니다. 제가 20mm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약간의 틈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mm 대신 22mm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경우 20mm든 22mm든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스트랩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이 20mm, 죄송합니다. 거의 전부가 20mm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종류의 스트랩이 없습니다. 이걸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도 마땅한 게 없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제가 가진 것들은 전부 20mm라서 이 제품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빠져버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죽이든 뭐든 다른 스트랩이 있으시다면 22mm만 맞으면 그냥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표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네. 표준 스트랩 너비라 20이면은 충분합니다. 시계 사양을 살펴보죠. 실제로는 아니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빌드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앞면은 유리고 당연히 프레임은 티타늄 합금인데 실제로 티타늄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그래서 프레임은 티타늄이고 뒷면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이게 진짜 유리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부분적으로 유리일 거라고 더 믿고 싶은데 어쨌든 GSM 아레나 기준으로는 이게 플라스틱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항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IP69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먼지 완전 차단이고 고압수 분사와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기압 방수 기능도 있어서 이 시계를 차고 최대 50m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저도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50m까지요. 이제 IP69 등급이 있는데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그 이유를 알 것 같긴 합니다. IP69는 먼지나 기타 등급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5기압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GSM 아레나에서 그냥 6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실제로 5기압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최대 5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4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충전 속도는 고작 5W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충전기나 그냥 꽂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빨리 충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540mAh는 그렇게 큰 배터리가 아니라서 비교적 빠르게 충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가 무엇인지, 램이나 다른 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보호 유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제품은 사파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자체에 칼론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몇몇 기기에서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와 비교해서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구성이 좋은 시계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구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이건 일종의 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구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파이어만큼 내구성이 뛰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파이어는 정말 시계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 중 하나니까요. 저는 갤럭시 워치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계를 콘크리트 위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긁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별로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여러 번 문 손잡이나 그런 것들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유리는 정말 흠집 하나 없이 미세한 스크래치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상태예요. 본체는 제 생각엔 알루미늄이거나 어쩌면 티타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아마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시계 정보가 나오나? 아, 여기 있네요. 워치 7입니다. 이게 티타늄인가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인가요? 아니요. 알루미늄 프레임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썼던 삼성워치 7은 알루미늄 프레임이었어요. 이번에는 티타늄 프레임이라서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 티타늄이라서 더 가볍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파이어까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정말 끝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양 면에서는 크게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래도 센서 같은 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심박수, 혈중산소 측정, 나침반, 기압계, 수심, 온도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들어간 배터리가 540mAh짜리 실리콘 카본 배터리라는 걸 방금 알게 됐어요. 즉, 물리적으로 크기는 더 작으면서도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얇은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 시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격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은 현재 약 400유로 정도인데 400유로라는 점을 생각하면 꼭 저렴한 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빌드 퀄리티가 있고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피트니스용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분명히 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티타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화면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 같은 걸 붙여서 내구성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고 표준 스트랩도 있어서 그것도 꽤 괜찮아요. 모든 스마트워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스트랩, 멋진 티타늄 빌드, 배터리 성능 면에서는 최고는 아니에요. 이걸 고려하면 이건 최고 수준의 배터리 수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900mAh까지 가는 기기들도 있는데 이건 540mAh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낮은 편이지만 어쩌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밝고 생생한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직접 해볼 계획은 없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미 이 테스트에 용기 있게 도전하신 몇몇 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후기나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워치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하는지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화웨이와 그들의 모든 워치가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항상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삼성, 샤오미, 폴라, 그리고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와 비교해도 말이죠. 화웨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적 정확도 면에서 전문가용 추적 장비에 가장 근접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추적을 원한다면 아마도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신제품이고 제가 언급한 영상은 몇 년 전 영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다양한 버전과 모델의 화웨이를 테스트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두 경쟁하거나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워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제품이 좀 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같은 결과를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전에 이 브랜드와 여러 다른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